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오늘은 식이의학 14강 소화와 심장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화하면은 우리가 심장은 떠올리지를 못해요. 심장이 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아마 의사분들, 한의사분들도 아마 그런 개념은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소화를 시키는데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심장은 피를 펌핑해서 사지 말단, 머리 쪽, 뇌 쪽으로 피를 보내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심장은, 무지하게 위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분은 사실, 위장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심장이 특히 안 좋은 분들 있죠?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평소에 문제가 없고 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맥박수도 정상이고 호흡곤란이 있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두근두근하는 것이 자주 있거나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잘 놀래고 이게 좀 무서운 거다 잘 놀래고 친구가 잠깐 왜 하면은 우악 놀라는 분들 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가슴이 쿵 내려앉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평소에 너무 기운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맥이 금방 평소에 잴 때는 괜찮다가 의사 앞에 가면 맥이 갑자기 확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자다가 깨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무지하게 심장이 위장, 소화 상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좋은 야채, 좋은 과일만 먹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70% 사람들은 야채를 먹건 과일을 먹건 현미를 씹어 먹건 견과류를 먹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의 끝단에 있는 이 15%, 이 30%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심장과 소화 관계도 이 외연에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공황장애 있다고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갑자기 그 어떤 지하에 있는 공간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밀폐된 공간 또는 지하철 탔을 때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과호흡이 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그죠? 또는 뭐 미주신경 실조증 이런 분들 있는 분들, 또 자율신경 실조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하나같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인데 그분들 응급실 가가지고 딱 심장 또 이거 재보면 극히 정상으로 나옵니다. 환장한 일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과 공황장애, 미주신경 실조증 또는 불안증, 공황장애가 사실은 다 같은 테두리에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구조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절대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그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심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짧은 1분짜리 영상으로 본인의 맥박수가 몇 번인지를 재보고 밑에 댓글을 달라고 했죠. 한 10분 넘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다셨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달아서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얼마나 뛰는지 중요한 건 나이와 함께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남녀 성별하고 나이 맥박 이렇게 맥박수. 자, 또 하나는 맥박수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부정맥이 있나 없나. 맥이 잡았는데 어떤 분은 잡자마자 바로 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쉬다가 멎었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규칙적으로 뛰긴 뛰는데 어떤 맥은 강하다가 어떤 맥은 약하게 나타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30초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30초 정도는 규칙적으로 뛰는데 31초 때 한번 딱 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황장애 증상이라든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든가 너무 자주 놀란다든가, 그죠? 가슴이 답답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 그런 분들 있죠? 답답해. 문 좀 열어놔. 그죠? 그런 분들은 다 하나같이 심장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분 있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옛날에는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한 명씩, 아침에 10시 해가 좀만 떠오르면 벌써 픽픽 쓰러집니다. 30분만 조회해도 쓰러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친구는 들려나가죠. 예,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심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늘상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위장의 생리를 아셔야 되고,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는 거, 위산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거 먹을 생각만 하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씹어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가면 위산이 분비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생각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위산은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죠? 위산은 위장의 벽. 이게 위산이라면 위장이라면 이 안쪽에 위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위산이 위액이 쫙 나오면서 위산이 나오고 또 위산 벽이 소화되지 않도록 뮤신이라는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벽 자체가 소화되지 않게 또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염산, 위액과 함께 뮤신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화를 시키는데 어디에 비유하면 금방 알 수 있느냐면 이 작용을, 자, 위액이 충분히 나오려면 우리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장벽이 충혈이 돼야 돼요. 충혈. 우리 눈 충혈되듯이 위벽이 피가 와야 됩니다. 피가 와서 빨갛게 이렇게 모여야 돼요. 피가 모여서, 쉽게 말하면 남성 성기가 발기를 하려면 해wen체 조직으로 피가 가서 피가 충전이 돼야 발기가 되는 것처럼 위장이 똑같이 발기되듯이 이렇게 피가 심장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심장과 위장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뭐 심장 벌렁거리는 것도 없고 호흡도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심장이 원활하게 펌핑질을 잘하고 규칙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음식 들어와도 위장으로 피를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가 부정맥이 있다거나, 그죠? 협심증, 심근경색, 심방세동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이 엔진이 이미 고장이 났기 때문에 피를 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이미 제가 만성피로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만성피로 하면 다 간만 생각하죠. 간. 만성피로는 간뿐만 아니라 갑상선, 부신, 그죠? 그 다음에 콩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심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엔진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5톤 트럭이 있어요. 5톤 트럭. 거기에 만든 강한 엔진이 있어야 5톤 트럭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짐을 막 싣고. 근데 5톤 트럭에 마티즈 엔진, 요만한 거 들어있으면 그 차는 언덕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후진해서 사고가 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평소에 심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밥만 먹으면 엄청나게 부대껴요. 몸이 힘들어요.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더부룩하고 가스찬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몸이 자꾸 기운이 없고 까란집니다. 까란지고, 밥만 먹으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있죠. 저한테도 이미 왔다 가신 분들 여러분 계시고요. 치료받으러.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몸이 많이 힘들다. 자, 여러분, 밥을 소화시키는 것은 내 몸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체했을 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꼭 한의원에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오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거의 99.9%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위장이 체해버리면
위아래로 상하소통이 안 되면서 바로 그냥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겨우, 그러니까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면 기본 체력이 많이 안 좋고 만성 피로가 있고 조금만 운동해도 몸이 힘들어요. 왜냐면 엔진이 터덕터덕 거리니까. 그쵸? 그런데 음식을 조금 많이 먹었다 하면 벌써 위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피를 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무지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 절대 자기 전에 과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겨우 뛰고 있어요. 조금만 계단 걸어도 이러신 분들이 심근경색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과식을 합니다. 그러면 위장에 배가 빡빡하게 차겠죠? 잠을 자요. 자, 밤새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심장이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일을 또 해야 되겠죠. 막 움직여야 피가 갈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보내고 있는데 잘 때 또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심장이 있는 이쪽,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으로 자게 되면 이 부어버린 위장이 또 심장을 또 압박합니다. 그러면 자다가 안녕하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저녁밥 잘 드시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안 깨신다, 그런 사람들 많죠. 어르신들 보면은 그분 저녁밥 맛있게 먹고 돌아가셨다고. 오히려 그런 분들 호상이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고생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앓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으로 죽죠. 중풍으로 죽죠. 심근경색,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망한 3대 원인이잖아요. 앞으로는 훨씬 더 그게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맞았잖아요. 그 이후로 더 우리의 몸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를 못 시키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전 난치병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몇십 년씩 고생하시고 온몸이 70군데 100군데가 아프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 치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냥 어깨만 아팠어요. 허리 디스크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심장이라든가 위장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침을 이렇게 많이 놔주고 교정을 두둑 해줘도 몸살을 뭐 반은 하고 반은 안 할 수 있어요.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일단 위장 기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남이 예를 들어서 10방을 맞을 수 있으면 이분은 2방만 맞아도 몸이 벌써 처지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원리예요. 그분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침을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침을 놓는 순간 뇌에서 자극이 갑니다. 침 자극이, 금속 자극이 가면 바로 뇌가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침을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요, 그쪽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빨갛게 침 맞은 자리마다 이렇게 변해요. 침 맞은 곳으로 백혈구, 적혈구가 모입니다. 그게 바로 적혈구, 백혈구가 갈 수 있게 심박 출량을 늘려야 되고 또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락할 때 이렇게 막 괄사를 밀죠. 온몸을 막 마사지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편한 거 받고 오면 되게 몸이 좋은데, 어떤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끙끙 며칠을 앓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치 환자, 많이 아프신 분, 심장, 위장 다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똑같은 남들과 똑같은 치료를 해도 그분들은 훨씬 몸살이 심하고 오히려 안 아팠던 것이 더 아팠다고 꼭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이상이 돼요, 벌써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치료 기간도 일반적으로 아프신 보다 2배, 3배를 잡아야 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그런데 본인이 몸살하니까 못하겠다고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픈 곳이 아파도 아까 얘기했듯이 몸살이 나요. 몸살이 뭡니까? 몸살은 몸이 살려고 내 몸에 체온을 올리고 내 몸에 이런 체액을 증가시키면서 없던 곳까지 순환시키려고 하고 에너지를 막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실조증이 있으신 분들, 공황장애 있거나 심장, 위장 나쁘신 분들은요, 이게 소화는 기본이죠. 소화는 기본으로 안 되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말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야채식, 과일식 했다가는 작살 나는 거죠. 작살 나는 거죠. 현미 씹어 먹었다는 작살 나는 겁니다. 무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플수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슬러 지압기 쓰고 효과 보신 분 많고 제 댓글에 보시면 쫙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감사하다. 저한테 와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쓰고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런데 꼭 보면 나는 1도 효과 없더라. 그리고 딴 데 가서 케빈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통해서 듣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침을 넣고 똑같이 치료를 해도 어떤 분은 침 맞은 지가 좀 아프긴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문자를 장문으로 또 보냅니다. 그걸 받고 있는데 집에 와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던 곳이 아프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난치를 하고 있지만 난치도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체력이 떨어진 분들은 진짜 치료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 돈을 다 쓰고 오셔가지고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을 때 기본 체력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왜 그런다? 위장에서 위액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잘 움직여가지고 피를 보내야 돼요. 이 소화 효소가 잘 이거 내용을 음식물을 분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은 흉추 3, 4, 5번 등 쪽에 3, 4, 5번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부위가 슉슉슉슉 틀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지압을 하고 부항을 하고 그 무엇이든 그 부위를 자극을 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요. 심하게 탁탁탁 뼈가 중추가 틀어진 분들은 도침을 맞고 거기를 우두둑 하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은 한의학적으로 매우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문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제도 제가 저희 친척분 하나가 멀리 계세요. 강원도에 멀리 계시는데 응급 상황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 구급차가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막 힘들다. 오늘 연락했더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심근경색이에요. 살이 좀 많이 찌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변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중풍, 저희 어머니랑 같이 친하게 지나시는 노인정에 그분도 최근에 중풍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그분 어머니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밥을 먹었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그 어머니 중풍 왔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 아니면 중풍 아니면 심장병으로 죽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심장에 대한 부분 셀프 케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맨날 간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맨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것은 위장의 문제가 반절, 간의 문제가 반절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간 쪽을 치료해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명치 막 빵빵한 것이 많이 풀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등을 교정해서 간 쪽으로 가는 신경, 위장으로 가는 신경을 풀어주는 거 하나 하고 또 간에 대한 한약을 쓰거나 침을 맞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협심증이라든가 그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응급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3번, 4번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봐요. 제 지인의 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은 철저하게 양방 스타일이라서 한의학은 무시하고 절대 내 말 안 듣는다. 답답해 죽겠어요, 오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협심증, 부정맥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흉추 3, 4, 5번이 틀어지면서 흉곽이 틀어지면서 여기 갈비뼈 변형이 오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하시면 돼요. 약 드시면요 결국 약에 의한 독이 많이 있죠. 간 나빠지고 제가 얘기했죠. 식도염 얘기할 때 척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쪽 틀어진 뼈는 큰 바위가 와서 박혀있다. 바위가 박혀있다. 이 바위를 드러내고 여기를 풀어내고 나서 약을 먹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척추 틀어진 것은 1도 신경 안 쓰고 심근경색이 있다고 할 때, 그죠? 위장장애 있다고 할 때 어떤 의사가 등 척추를 보면서 거기 틀어진 걸
확인합니까? 또 거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이 구조의학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환자를 보면서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식이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조의학이 훨씬 낯선다는 거예요. 식이의학보다. 근데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환자가 나갈 때마다, 제 진료실을 벗어날 때마다 진짜 구조다, 구조. 맞아, 구조야. 이거를 지금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를 케어하고 구조를 치료하는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쌓고 다니면서도 못 고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다만 저는 그 생각이 진료를 하면 할수록 굳어지고 있고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어제는 15년간 두통을 앓았던 분이 오셨습니다. 남자분인데 그분도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곳을 거쳤다 오셨더라고요. 돈도 수천만 원 쓰시고 오셨고, 두통, 앞머리 두통하고 후두통 때문에 특히 잘 때만 되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다녔던 데를 쭉 설명하셨는데 구조예요, 구조. 구조. 그분도 부정맥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0초 지나서 한 번. 그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본인이 유튜브 이제 제 그 맥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쉬는 것 같네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지니까 되게 규칙적이에요. 근데 30분 넘어가면서 탁 한번 쉬길래 여기 있습니다. 부정맥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통을 치료하면서 그 전에 했던 분도 도침을 놨다고 그래요. 50번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효과를 10%밖에 못 봤대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대로 치료를 한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 뭐 이런 데를 한 50회를 맞았다고 그래요. 도침으로. 근데 이제 심장 부분을 저는 놓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분도 소화도 너무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소화만 밥만 먹으면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겁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위장 문제라고만 생각했고 소화가 안 돼서 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하고 밥만 먹으면 몹시 몸에 부대끼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간 문제도 아니고 소장 문제도 아니고 대장 문제도 아니고 위장 문제도 아닌 심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1분 내에 몇 번 뛰는지 제가 확인하라고 했고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식이의학은 구조의학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조의학 보신 분들, 식이의학을 1강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자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 따라오시고 제발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많이 좀 공유해 주세요.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